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비롯해 그 주변인들이 무능하고 나태하면 국민은 각자 도생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내서 끝까지 들으시고 모두 살아남는 방안을 찾도록 합시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단으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를 통해 한꺼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종로 지역에서도 전염병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병했습니다. 명륜교회가 그 진원지인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종교의식을 치르느라고 사람들이 일정한 공간에 함께 모이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특히 이격거리가 근접한 상태에서 그렇게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분출되는 비말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신이 감염된 줄 모르는 상태에 있기에 더 급격히 감염시킬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신자들이 집단으로 감염되자 그 모든 책임 소재를 그것으로 돌렸습니다. 이후 서울 종로에서 집단 발병한 진원지가 명륜교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그것을 향해 물어뜯을 차례인지 모를 일입니다. 이러다 만일 어느 성당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를 일입니다. 어쩌면 그곳 성당 때문에 그렇다며 책임 전가에 핏대를 세울 것인지 그렇게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군대까지 뚫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육군 장교, 공군 장교, 그리고 해병 장병 등이 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군대 특성상 자칫 군부대 전체의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경우 그 책임을 군대로 돌릴 것인지 그 또한 지켜볼 일입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심한 발언을 들춰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역력만 좋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말했던 그것 말입니다. 아울러 조만간 제압된다는 발언 또한 참담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 발생지인 우한은 물론이고 중국 전역으로 전염병이 번지며 창궐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망자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국 당국은 80여 곳이 넘는 대도시를 철통 차단한 채 이동을 제한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면역력 타령이나 하며 중국인 관광객을 무방비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다 고작 우한 쪽 입국자만 그 많은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는 여론에 따밀려서 후베이성으로 확대한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다른 지역 관광객은 여전히 한국을 입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대만은 우리나라를 여행 주의 지역으로 발령했습니다. 미국도 경보 가능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추이에 따라서 세계 다른 나라까지 그럴 개연성도 높게 상존합니다. 중국 관광객 받아서 푼돈 벌려다가 그야말로 소탐 대실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재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도 중국 전역에서 전염병 감염자 및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월 21일 0시 현재 중국 전역에서 사망자 2,236명에 확진자는 75,465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 싶습니다. 중국 현지 유튜버들이 전하는 실상도 그렇거니와 외신들 또한 그렇게 타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합리적으로 추론할 때도 그렇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동에서 다른 질환의 환자들과 함께 치료할 수 없다는 맹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한 지역에서는
이를 수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간이 병동을 급조해서 짓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1000명 정도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감염자가 집에 갇혀 있는 상태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게 되거나 또는 기적적으로 치료되기만을 그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부지기일 듯 싶습니다. 그런지라 이런 상태에서 사망한 환자들은 전염병 사망 직계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를 웅변하듯 중국 당국이 춘절 연휴 기간까지 대거 늘려가며 전염병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공장 가동을 멈출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춘절 연휴를 더는 연장하지 못하고 공장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지역 및 그리고 해외에서 자신이 살던 주거지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중국 내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중국으로 돌아간 우리 교민들 문제가 매우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아파트 내에서 출입을 통제한 후에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마친 후 이상 징후가 없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자체 출입증을 발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파트에서조차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하게 그렇게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기업이나 단체들은 대부분 재택근무로 전환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또한 문제의 심각성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깁니다. 초기 감염자가 적었을 때는 집중 치료가 가능할 수 있어서 그나마 사정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이를 수용할 의료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울러 의료진 또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마저 숱하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 또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의료진을 중국에 파견하겠다는 그런 한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상황입니다. 온갖 범죄 혐의자 조국 수호를 외치는 서초동 집회가 그것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 또한 그것입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서 이적 행위의 다름 아니라고 여깁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특별히 일본 유람선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감염률이 무려 20%가 넘었습니다. 특정된 공간에 함께 있을 때 그 감염 위험성도 매우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와 서울 종로에 있는 명륜교회 집단 감염도 이와 유사하게 여길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른 종교 집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선동 집회는 즉각 멈춰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에도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해악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일전의 방송에서 두어 차례 예방법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재차 안내해 드릴 테니 자신과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준수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의해서 전염병 확산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개인 위생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인 듯 싶습니다. 우선 사람이 운집한 곳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혹여 기침이 나올 때는 손수건이나 또는 소매에 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침하는 사람과는 최소 3m 이상 간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사무실을 비롯한 막힌 공간에서 기침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곳을 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외출한 상태에서 입과 눈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은 후에 그렇게 만질 것도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건물 손잡이 또는 엘리베이터 버튼 등을 누를 때 바이러스가 함께 묻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가한 후에는 밖에서 겉옷을 여러 차례 털어내야 합니다. 또 가급적 베란다에 걸어두고서 혹여 묻어 있을지도 모를 바이러스가 햇볕에 사멸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후에는 비누로 손을 꼼꼼히 씻어내야 합니다. 또 양치질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도 수시로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막이 건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가족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그런 수칙이라고 여깁니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신발장을 비롯한 출입문 주변에 식초 희석한 물을 하루 수에 분사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신발 바닥에 바이러스가 묻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뭔가 의심스러운 증세가 나타날 때는 전화 1339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해서 안내에 따르면 좋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그래서 지금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무탈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마음 모으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